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수업 자판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자산관리, 돈 버는 보험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험은 정말로 21세기 최고의 그 발명품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요, 제가 보험 전문가고, 연금 전문가고, 보험 및 연금 상품 수리 전문가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면 보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소한으로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필요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그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에 대해서 자꾸만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요, 이 보험료를 책정할 때 세 가지 그런 원칙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대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확률을 통계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지상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지상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냈다. 그런데 1년 뒤에 각종 사고, 사망으로 나가는 보험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가는 보험금하고 들어오는 수입보험료하고 비교해서 동일하게 맞춥니다. 자, 그런데 나가는 돈이 별로 없다. 들어온 돈만 있다. 그러면 다음에는 수지상등 원칙에 의해서 보험료가 싸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가는 돈이 더 많았다. 그렇다면 보험료를 더 비싸게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가입자 전체가 그 우량체다. 그렇게 해서 사망이나 사고 보험금이 별로 나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보험료는 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원리에 의해서 그다음에 반대 급부의 원칙, 그래서 뭐 보험료를 내면은 보장을 해준다, 이런 원칙에 의해서 하는데요. 이 수지상등의 원칙에 대해서 이게 보험 이론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수지상등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이냐? 상호회사가 아니라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령 그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 대해서 나중에 판단해 봤어. 보험금이 별로 나가지 않았다. 그러면 보험료를 깎아줘야 되는데 깎아주지 않습니다. 남는 것에 대해서는 이익으로 수취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그 1990년대까지는 유배당 상품이 있어가지고 유배당, 그러니까 보험사가 보험료를 걷어서 그것을 자산운용을 잘하거나 기타 등등을 해서 남는 그 수익이거든요. 사이비 수익이라고 합니다. 사이비 뭔가 좀 이상하죠. 사차익, 비차익, 이차익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 수익이 났다. 그러면은 수익 난 것에 대해서 유배당 상품은 90%까지 가입자한테 배당을 하니까 보험료가 낮춰지는 그러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주주, 보험사가 가져가게 되는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 무배당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거의 다죠, 이제는. 그 다음에 상호회사가 주식회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주의 권익을 더 중요시 여기죠. 무배당 상품이니까 당연히 그 사이비 이익이 발생됐을 때 여러분들 그 이익을 가입자한테 한 푼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주가 전부 다 갖게 되는 구조죠. 그래서 보험료도 예를 들어서 사차이익이다. 그러면 사차이익인데 남았다. 그럼 나중에 보험료를 싸게 해줘야 되는데 싸게 해주지 않습니다. 이익으로 가져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차이익이 뭡니까? 사망이나 사고 확률에 맞추어서 일단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보험사의 안정성을 위해서요. 보험개발원에서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뭐 사망 확률이 뭐 2%라고 해서 2%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120% 정도 더 부풀립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그 보험회사의 건전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차익이 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120%더 잡아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비싼 보험료를 받고서 이익이 더 남았다. 그래도 돌려주지 않고 모두가 다 사이비 이익의 사차익으로 보험사 및 주주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차익 관련돼서는 사업비죠. 주로 이제 보험사 운영이라든가 건물 관련된 것들, 직원들 급여가 많이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는 금액입니다. 남는 금액이니까 당연히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차익은 무조건 남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보험사들은 계속보험료를 받거든요. 계속보험료의 유지비가 엄청납니다. 과거에는 10% 이상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조 원을 걷었다. 그렇다면 1조 원 이상은 무조건 유지비가 돼야 했고, 거기서 남는 비차익이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산 운용을 많이 했다. 잘했다.
2차 이익이 되겠습니다. 2차 이익 관련돼서도 수익이 난다 이거죠. 그렇게 됐을 때 사이비 수익이 났을 때 무조건 계약자 배당하지 않고, 그리고 무배당이니까요. 그 다음에 계약자한테 보험료를 낮춰주거나 이런 혜택을 전혀 주지 않고 보험사가 다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4차 손이 발생됐다. 실손보험 관련돼서요. 그 4세대 실손보험이라고 해서 3만원, 4만원 냈더니만 싸다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뭐 1년 만에 20%씩 계속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1세대 그 실손보험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뭐 6만원 정도 납부했는데 20년 만에 40만원 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4차 손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보험사는 정말 손 안 대고 코 풀죠. 보험료 올리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보험사는 손해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지만은 4차 이익이 나서 그 가입자가 그 예를 들어서 수지상등 원칙에 의해서 보험료 깎아주세요 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는 뭡니까? 무조건 사입이 이익이 나면은 그 계약자한테 배당하지 않고 주주 배당하고 보험사가 다 가져간다는 것이죠. 손해가 났다. 그러면 보험료를 더 올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땅 짓고 헤엄치기식의 그 보험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것은 비차익 관련된 것들은요.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신계약에서도 많이 남습니다. 신계약비에 대해서. 그렇지만 유지비에서 기본적으로 보험사를 운영해주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10%에서 15% 가까이 유지비를 뗐거든요.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남는다는 것이죠. 보험사는 그러니까 계속보험료라고 하는 보험료만 10년 납, 20년 납, 30년 납, 정기 납 이래서 거기서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 보험사 폭리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쓸데없는 상품들 많이 가입하고 쓸데없는 사업비 엄청나게 부과하고 보증비용 엄청나게 부과하고 그리고서 엄청난 사업비를 땡깁니다. 그런데 판매인한테도 엄청난 수수료하고 시책비까지 줌에도 불구하고 돈이 남아서 그러니까 연봉이 손해보험사 어떤 데는요 1억 4,800이 평균 연봉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장 차장급은 2억 받는다는 거고 부장이면 3억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임원들은 뭐 5억, 10억, 15억, 20억 그렇게 받겠지요. 생명보험도 마찬가지죠. 1억 3,800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연봉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 말이나 과장 초 정도 되면 평균 연봉 수준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상부터는 무조건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무조건 연봉액이 뭐 1억 5천이 뭡니까? 2억 3억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수익의 원천은 다 가입자의 희생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심한 그 폭리를 취했다는 거죠. 엄청난 사업비를 부과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차선이 나더라도 자기들이 그것을 땜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입자한테 신규 가입자한테 다시 또 그것을 전가해서 보험료를 높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 손해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엄청난 사업비 부과해서 무조건 이익이 나니까 평균 연봉을 1억 5천 가까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요. 이렇게 가입자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가입 건수가 1억 건이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한 건 이상을 가입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가입인데 그 가입자 대부분은 부자들이 아닙니다. 중서민, 서민들이 주로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노후가 걱정돼서 연금보험이나 유가족이 걱정돼서 종신보험이나 암이나 기타 등등이 걱정돼서 암보험부터 시작해서 각종 보장보험을 가입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입자한테 혜택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아주 저조한 그 사고 발생 확률, 그 다음에 나중에 발생되더라도 그 고정된 그 사고 그 보험금이거든요. 그 보험금이 암 진단금이다. 그럼 3천만 원이다. 40년 후에 3천만 원 받습니다. 현재 가치는 똥값이죠. 종신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50년 뒤에 사망했는데 1억 원이다. 그래서 그렇다면 현재 가치는 100만 원대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저조한 그 사고 발생 확률하고 그 다음에 픽스된 보험금의 현재 가치는 똥값이다. 그러니까 보험사가 무조건 남는 장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보험사의 그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수조 원에 달하고 수십조 원, 전체적으로 수십조 원에 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품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많이 가입시키려고 유치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많이 가입하면 가입할수록 자기들은 부자가 되고 연봉은 지속적으로 하늘 높은 지 오른다는 거죠. 지금처럼 불황 시기에 가구당 소득이 509만 원, 2025년도 2분기 평균입니다. 509만 원밖에 안 됩니다. 한 사람의 소득이 아니라 가구당 소득입니다. 한 명, 두 명, 세 명의 소득이 합친 거죠. 그런데 그 보험사, 생명보험사사 1억 4,800 평균이다. 그렇다면 1,200만 원이 넘는다는 것이죠. 이게 평균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소소민들이
정말로 개미같이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벌어갖고 거기다 갖다 바치는 격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보장을 빌미로 해서 공포 마케팅을 조성해서요,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현명해져야 되겠죠. 더 이상 정말로 거머리 같은 사람들한테 피를 빨리거나 살을 뜯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보장 포비아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연금보험으로 노후 준비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입하고 있는 모든 보험 및 금융상품에 대한 평가 분석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쪽의 전문가죠. 그러다 보니까 닥터 해치라고 제가 자부합니다. 위험을 해치시킨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보험 및 금융상품에 대해서 모조리 평가 분석해서요, 가장 최적의 그 상태로 만들어서 자산 재배치 및 투자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여러분들 노후 준비나 자산 관리 아니면 부자 되는 길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그 자산 재배치나 평가 분석하면서 보험 상품을 슬쩍 파는 이런 얌체 짓은 전혀 안 하죠. 안 판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가 분석 받으세요. 정말로 건강검진은 매번 받으면서 왜 아주 중요한 자산 관리에 대한 평가 분석 안 받습니까? 여러분들 평가 분석 잘 받으면 적어도 수천만 원, 수억, 수십억, 수백억의 이익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010-5473-9327입니다. 전화 주신다면 정말로 엄청난 이익을 안겨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